여자가 나중에 그렇지 않고 나는 술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강제 추행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하고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 중에서 누구 진술이 신빙성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범죄의 특징은 이번 케이스처럼 누가 목격자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밀한 장소 아니면 잠자는 도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자극을 시켰고 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나중에 그렇지 않고 나는 술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강제 추행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하고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 중에서 누구 진술이 신빙성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범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가해자는 남자는 일반적으로 부인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고 하면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피해자 쪽에 많이 두는 거죠. 그럼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돼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자는 그게 아니고 저 여자가 나의 성기를 먼저 만졌다고 주장하면 여자는 아니다고 끝까지 우기거든요. 그러면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아니 여자가 먼저 남자 성기에 손대는 경우 어디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근데 상식 바뀐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만약에 이 범죄 행위를 부인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만약에 무죄 판결이 안 나게 되면 유죄 판결을 하면서 또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 인정하고 자백하고 합의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사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기억이 안 난다랄지 아니면 고소할 것이 무서워서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게 이제 카톡이 됐던 뭐 문자 메시지가 됐건 다른 SNS를 통해서 했던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설사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니면 저쪽에서 유도를 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무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경찰에 가서 나는 죄가 없어도 내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지 재판 가서 재판받아야지 이러면 너무나 난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인정하고 끝내고 사고가 끝내려고 해요. 근데 절대로 이런 사건의 특징은 사과한다 해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걸 유죄의 증거로 채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가게 되고 그 문자에서 사과 한마디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